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오는 거예요.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고 딱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기분이 무겁고 그냥 지쳐 있는 건지 아니면 번아웃인지조차 모르겠는 상태.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유독 더 지치는 날에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특정 사람을 만나고 온 날이거나 그 사람이랑 연락을 주고받은 날이거나. 심리학에는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관계 안에서 한쪽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패턴이 생기는 건데 문제는 그게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심리학 연구들을 바탕으로 내 에너지를 조용히 갉아먹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항상 자신이 피해자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대화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원인이 언제나 나 빼고 다른 무언가에 있어요. 상사가 문제고, 날씨가 문제고, 타이밍이 나빴고, 운이 없었던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걸 외부 기인 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신의 불행이나 실패를 외부 요인으로만 설명하려는 경향이에요. 문제는 이 패턴이 대화 안에서 슬쩍 나한테도 전이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로 시작하는데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의 세계관에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위로해줘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새로운 피해 이야기가 쌓이고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전염이라고 해요. 감정은 공기처럼 퍼지거든요. 두 번째는 경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왜 그렇게 하냐는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불편하다고 말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거절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샌드는 그들의 저서 대화의 기술에서 건강한 경계선이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선이라고 했어요. 근데 경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해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왜 상처받아? 우리 그 정도 사이 아니야?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면 그 관계 안에서 내 경계가 반복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점점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두려워지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 말 해도 되나를 계산하게 돼요. 관계 안에서 늘 작아지는 느낌. 그게 바로 경계 침범이 반복될 때 생기는 감각이에요. 세 번째는 비교를 무기처럼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언어에는 기준이 항상 다른 누군가예요. 쟤는 이미 그걸 했던데? 나는 너 나이 때 이미. 요즘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하잖아.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1954년 인간은 자신을 평가할 때 본능적으로 타인과 비교한다는 사회 비교 이론을 발표했어요. 비교 자체는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이에요. 문제는 그게 관계 안에서 반복될 때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거나 기뻐하는 순간에 비교가 끼어들면 기쁨이 사라지고 부족함의 감각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아직 그것도 못했잖아. 이런 말을 듣고 나면 다음번엔 그 사람 앞에서 좋은 일을 말하기가 꺼려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관계가 에너지를 빼앗는 방식이에요. 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 옆에서 우리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번째, 이건 좀 미묘한데요? 칭찬을 하는데 항상 그런데나 근데 하지만이 붙는 사람이에요. 잘했어. 근데 이 부분은 좀 아쉽다. 노력했네. 그런데 결과가 이 정도라면 심리학에서는 이걸 백핸디드 칭찬이라고 해요. 겉으로는 인정처럼 들리지만 실질적으로는 폄하를 포함하고 있는 말. 이게 왜 위험하냐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칭찬을 해줬잖아 라고 정당화되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 나는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의 하지만 이후를 기다리게 돼요. 뭘 해도 완전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감각이 쌓이고 그 사람 앞에서는 무엇을 해도 불충분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감정으로 상황을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책감 유발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네가 그러면 어떡해? 나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다른 하나는 침묵 또는 냉담으로 벌주기예요. 내가 싫다는 말을 하면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태도가 달라지고 그 침묵이 두려워서 내가 먼저 사과하게 되는 구조.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적 조작이라고 해요. 직접적인 요구 대신 상대방의 감정을 움직여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런 관계 안에서 오래 있으면 나는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먼저 체크하게 돼요. 오늘 기분 어때 보이지? 내가 이 말 하면 화낼까? 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그 사람의 감정 관리에 쓰이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나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거나 굳이 말 안 해도 될 상황인데 제3자에게 흘리는 패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실수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면 패턴이에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신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어요. 신뢰는 한 번의 큰 행동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작은 행동들의 반복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은 배신들의 반복으로 무너지기도 해요.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는 점점 말을 고르게 돼요. 이 사람한테 이 말 해도 될까? 저 말은 빼고 해야겠다. 그렇게 나를 검열하다 보면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게 돼요. 진짜 나를 숨겨야 하는 관계는 결국 나를 소진시켜요. 일곱 번째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데 별다른 미안함이 없거나 내가 바쁘다고 말했는데 계속 연락이 오거나 부탁을 거절했을 때 다른 방식으로 다시 부탁하거나 이 패턴의 핵심은 무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 사람은 자기 필요가 워낙 선명하기 때문에 내 상황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결과적으로 똑같이 느껴지거든요. 내 시간이 그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감각. 심리학에서 자기중심적 편향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관점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서 타인의 상황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선천적 악의는 아닐 수 있지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내가 반복적으로 조율하고 맞춰가야 하는 구조라면 그 관계는 내 에너지를 비대칭적으로 소비하는 관계예요. 여덟 번째는 조금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내가 변하거나 성장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걸 시작하거나 변화를 말했을 때 응원보다 의심이 먼저 오는 경우예요. 갑자기 왜? 그게 돼? 예전엔 그런 말 안 했잖아. 이 반응들은 꼭 질투해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변하면 그 관계의 균형이 달라지는 게 두려운 거거든요. 심리학에서는 관계 내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관계도 하나의 시스템처럼 균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한쪽이 변화하면 시스템 전체에 긴장이 생겨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 긴장을 해소하는 방식이 내 성장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면 그 관계는 내가 더 나아지는 것을 막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홉 번째,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준일 수 있어요. 만나고 나면 항상 지치는 사람. 이유를 딱히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나고 나면 텅 빈 느낌이 드는 관계. 심리학자 존 고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관계에서는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약 5대 1이에요. 5번의 긍정적인 교류가 있어야 한 번의 부정적 감각을 상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소진되는 관계라면 그 비율이 만성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치는 느낌은 틀리지 않아요. 설명이 안 된다고 해서 무효가 아니에요. 몸이 보내는 신호처럼 감정도 정보예요.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감각은 내 신경계가 보내는 진짜 피드백이거든요. 오늘 소개한 9가지 특징들을 다시 짚어볼게요. 항상 피해자인 사람, 경계를 이해 못하는 사람, 비디오를 무기로 쓰는 사람, 칭찬에 항상 하지만이 붙는 사람, 감정으로 조종하는 사람, 신뢰를 흘리는 사람, 내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내 성장을 불편해하는 사람, 만나면 항상 지치는 사람.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러면 이런 사람은 그냥 끊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어떤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내 경계를 조정할 수 있고,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관계는 용기 내서 대화해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판단의 기준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가 아니라 이 관계가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는 관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교환하는 사람. 완전히 일방적으로 소진되는 관계라면 그건 내가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는 관계에 대해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소진시키는지, 학교에서도 누구한테서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으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고 지쳐 있다는 것조차 인식 못한 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이 그 감각에 이름을 붙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요. 생각의 회로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